서울 청계천 한복판. 호기심 많은 외국인 여성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루라기를 든 중년 한국인 남성이 이 여성들을 향해 뛰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외국인 여성들이 당황하던 사이 이 한국인 남성은 호루라기를 삑 불더니 당장 저쪽으로 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여성 촬영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한창 영화 촬영을 하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전화가 오셨는데요. 저는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져 도저히 촬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검진 결과 암 판정을 받으셨고 의사들은 시한부 인생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답니다. 제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는 28살이고 아버지는 62세신데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 호강 좀 시켜드리려다 이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사에 제 사정을 설명하고 휴직계를 제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곧 영화 개봉일인데 개봉일자를 맞추려면 절대 촬영 스케줄에 제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마침 마지막 촬영 장소가 한국의 서울이라는 곳인데 한국이 의료시설이 좋아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치료받게 전액 지원해 줄 테니 아버지를 모시고라도 한국에 가서 촬영까지 맞춰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는 회사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국가인데다가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그 먼 땅까지 가라니요. 심지어 미국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회사의 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아버지가 계신 스웨덴 병원에 가자 담당 의사는 길어야 1년 더 사신다며 천문학적인 수억 원대의 치료비를 청구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치료비를 마련해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제 속사정을 아셨는지 어차피 떠날 몸, 네 회사에서 한국으로 가면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 동년배도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 의료시설과 대학병원이 그렇게 치료를 잘해준다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왕 얼마 못 사는데 치료가 안 되면 여행이라도 갈 수 있으니 한국에 가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평소에 후진국이라 생각했고 이 와중에 촬영 일을 하는 게 탐탁지도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그리도 간곡하게 말씀하시니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뒤에서 남몰래 오열을 하며 펑펑 울었고요.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는 아버지 치료비를 비롯해 한국에서의 경비를 전액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한국으로 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저의 생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그나마 성장 중인 나라는 중국 정도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인천공항 모습을 보니 입이 도저히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항 안에 여러 편의시설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먼 길을 비행하시느라 잠시 앉아 쉴 곳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제가 발견한 곳은 바로 공항 직원용 휴식시설이었습니다. 분명히 스태프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고 직원용 시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인천공항 직원분에게 아버지의 사정을 설명하고 잠시 누워도 되냐고 여쭤봤는데요. 여기서 너무나도 놀랐던 건 직원용 휴식시설이라고 분명 써 있었지만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이라는 직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부자 중 부자들만 쓸 수 있다던 수천만 원짜리 안마의자도 인천공항 휴게실에 있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한번 써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니 안마의자에 누워 전신 마사지까지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안마의자에서 마사지를 받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다들 부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고급 안마의자를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비치되어 있다니요. 솔직히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인천공항 휴게실에 머무르다 아버지께선 잠깐 공항 화장실에 들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항 남자 화장실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는 잠시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자 화장실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는 처음에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라도 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직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19 대원들이 몰려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들쳐매고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대원들이 향하는 곳으로 무작정 따라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의아했던 건 당장 공항 밖으로 나가 큰 병원에 가도 모자른데 자꾸만 공항 안쪽을 향해 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손짓발짓 다 해가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한 한국인 대원이 능숙하게 영어로 지금은 공항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버지는 응급처치를 빨리 받아야 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당시엔 아버지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때의 상황을 돌이켜보니 어떻게 그렇게 한국인이 자신의 모국어도 아닌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곤 했는지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대원들과 도착한 장소를 보고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안에 병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자 스웨덴 수도에서도 가장 큰 병원과도 버금갈 정도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흰 가운을 입은 똑똑해 보이는 의사들이 바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유럽 국가인 저희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병원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심지어 공항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도 잠시 스웨덴에서는 병원에 가면 2에서 3주 정도는 기다려야 치료를 겨우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낯선 땅인 한국에서 진료 예약을 해봤자 어차피 치료를 못 받을 거라는 생각에 그 병원 데스크 안에 있던 직원을 붙잡고 나는 외국인이라 어차피 한 달 동안 진료 예약을 못 기다린다.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화도 내고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다음에 이어진 병원 여직원의 말이었습니다. 5분만 기다리면 바로 아버지께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며 옅은 미소까지 보이더군요.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병원에서도 스웨덴과는 다르게 5분만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부자인 최고의 선진국가라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만약 한국이 아닌 저희 스웨덴에서 아버지가 쓰러지기라도 하셨다면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된 게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든 아버지는 간단한 진료 후 엑스레이에 MRI까지 찍어보셨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MRI라는 기술을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사람의 건강과 몸을 진단할 수 있는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버지가 간단히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들이 내시경 정도만 한 후 암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곧 한국인 의사가 불러 저는 진료실로 다시 들어가 의사 소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공항 내부에 있는 병원이라 조직 검사까지 받진 못했지만 암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 어쨌든 또 한 번의 믿을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 다시 희망을 갖게 되더군요. 아버지도 의식을 다시 찾게 되시고 인천공항 대원들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있는 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잊고 있었던 저희 촬영팀의 연락에 저는 당장 서울의 촬영 현장으로 나가봐야 했는데요. 아버지를 서울의 대학병원에 두고 촬영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만큼 1인 병동의 담당 의사와 아버지를 두고 촬영 장소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 생각밖엔 없었지만 일단 서울에서 4시간 정도의 촬영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제가 현장 감독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다시 도착했고 거기서 아버지로부터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위암이 아니라 단순 위궤양이었으며 약 몇 차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아버지가 다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병원 데스크에 가서 묻고 확인한 결과 아버지의 말이 모두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정말 한국은 부유한 나라, 부자 나라이기도 하지만 의료 인프라만큼은 세계 최고 1등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약을 처방받은 후 병원에서 나와 한국 호텔로 향하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스를 타고 호텔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당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물론 가끔가다 쥐 한두 마리가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 탈만한 대중교통이 버스밖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잘못 탔다간 택시 기사 아저씨가 목적지까지
일부러 빙빙 돌아서 가서 요금을 덤탱이 맞고 버스를 잘못 탔다간 범죄 조직에게 된통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 길거리에 잡히는 무료 와이파이로 검색을 하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핸드폰 어플 하나로 택시를 잡는다는 것을 알고 저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진짜 선진국이 있다면 그건 스웨덴이 아니라 한국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어쨌든 저도 한국인들처럼 택시 어플을 깔아 택시를 잡고 편안하게 아버지와 숙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안한 그리고 환경이 너무나도 완벽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참으로 경이로웠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아버지와 산책을 하는데 글쎄 길거리에 경찰관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낮에도 밤에도 범죄 조직과 도둑들이 활개를 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잠깐 공원 벤치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휴식을 할 때도 한눈을 팔기라도 하면 범죄자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제 가방을 몰래 훔쳐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범죄자들이 미쳐 날뛰는 곳이 바로 저희 스웨덴이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항상 경찰관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경찰관들이 끊임없이 순찰을 하고 지켜보기라도 해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스웨덴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영화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상에 천국이 있다면 바로 한국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치안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길거리에 경찰관들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몇 미터마다 한 대씩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돈이 없다고 길거리에 대부분 CCTV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관광지라면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긴 했는데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 와서 거리를 걸어 다녀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경이로웠던 것이 무인 CCTV가 고장 없이 잘 작동 중인 것은 물론이고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낌새를 보이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선진국가가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국밖엔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잠깐의 산책 후 숙소에 머무르며 아버지와 꿈같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간간히 촬영팀의 촬영도 나가서 한국의 멋진 길거리를 카메라에 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아직도 제가 겪은 일들이 믿기지 않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 병원에서 돌팔이 의사가 우리 아버지를 잘못 진단했고 사실 아버지는 시한부가 아니라 아직 저와 함께할 날들이 많이 남아 계신다는 사실을요. 이 모든 건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입니다. 너무나도 한국인들과 한국 의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외국인 여성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한 외국인 딸과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뒷얘기를 조사해보니 이 외국인 여성과 아버지는 한국으로 아예 건너와서 살기로 했다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으로 빛나는 한국이었습니다.